예, 내가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좀 다녀봤어요. 그런데 저 남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구라파까지 다니면서 전 세계를 몇 바퀴 돌았고요. 동남아시아도 그 중국 같은 데도 가 있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남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직구경을 하고 싶어서 그 집을 보고 댕겼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름난 집들 꽤 많이 봤다는 얘기 되겠죠. 그런데 같은 동양의 집도 한국 집하고 일본 집하고 중국 집하고 같질 않잖아요. 같은 중국 집이지만 가령 만주 땅의 집하고 남쪽에 근데 양자강 유역의 집하고 두만강 유역의 집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도 조그만 나라하고 이렇게 긴 나라인데도 그런데도 오사카 쪽의 집하고 교도 쪽의 집하고 그렇게 집이 달라요. 나라의 집하고.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근거를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의 형태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길래 실제로 살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걸맞는 집을 짓고 사느냐, 어떤 지혜를 발휘를 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조사를 다녀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걸맞는 집을 참 잘 지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다 어울리지도 않는 집을 여기다 지었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족성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건가, 온 건가, 그리고 왜 다른지를 모르니까 살펴볼 도리가 없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서역으로 해서 인도까지 불교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내 압록강, 두만강부터 걸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그 문화 유적 중에 어떤 건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속에다 불상을 조성도 하고 불화를 그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그 다라이라마 살고 계신 동네 주변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구경을 했는데 어디 가니까 그 벽화를 그렸는데 그 춤추는 호랭이를 그렸더라고요. 그래 그거 사진을 찍었어요. 그 갔다가 어떤 다라이라마께서 야 이거 한국 사람이 왔는데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춤추는 호랭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세상에 호랭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전 세계 사람이 어디 흔하겠느냐고 그래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라이라마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종교도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적성에 맞도록 하면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옛날 양반들이 같은 호랭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서 그냥 날카롭게 그려서 사람 협박을 하는 모습만 그린 데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 그림들은 의식으로 하는 그 이외에 민간들이 맹긴 호랭이 치곤 웃지 않는 호랭이가 없어요. 겁을 주고 그거 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걸 보면 호랭이를 앞에서 겁을 주는 거는 나쁜 놈들 못 들어온다 하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암시 역할을 하는 구실로 선택이 된 거고 하지만 이쪽 사람들은 호랭이하고 같이 춤추면서 노는 오히려 호랭이하고 친기 때문에 그 터에 산신과 가까워진 호랭이 산신이라고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건 오히려 그 토지 대감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긍지를 느끼도록 그렇게 습관화시켰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한 터에서
어떻게 걸맞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가리키느라고 우리 조상들이 애를 쓰시고 그거에 걸맞는 집을 사처 생활에 걸맞는 집을 짓느라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40일 가까이 비가 쏟아지는 장마가 지속되는 그런 시기에도 처마가 있기 때문에 컷떡 안 하고 다니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말이죠. 만일 처마가 없어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바싹 붙었으면 그건 비 맞고 다닐 수가 없었겠죠. 생활 공간이 안 되겠죠. 또 비가 바람에 들이치면은 대청 같은 거 다 젖을 테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처마가 깊직한데 같은 목조 건축인데 일본집 처마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지은 건 넓고요. 깊고. 중국도 다 그렇게 짓는데 중국집 처마는 다 이렇게 좁죠. 이게 그거 보면은 기후에 맞춰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집을 짓고 사느냐 하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지혜나 식견에서부터 비롯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앞이 탁 트인 대청을 맹긴 예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잘못하면 한국 문화라는 거 다 중국에서 본받아서 갖다 배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하면 한국 집하고 중국 집하고 같이 생긴 게 한 채도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래야 우리가 뭐 천지천왕 하면서 한문을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동양 생활에 적응을 하는 그런 노력은 했지만 한식을 먹으면서 한복을 입고 한옥에 사는 개성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었다는 것을 염두에다 두면 한국의 문화라는 게 기반이 그런 바탕에서 시작이 됐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도자기를 하나 봐더라도 중국 도자기하고 한국 도자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기반이 서로 이웃나라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다르다고 하는 건 생활 공간의 생활 의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한자 글자를 빌려다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중국적인 그 문헌을 우리가 하고 공자님 같은 분들에 대한 지혜를 받아들이느라고 노력을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 공부도 하고 독일어 공부도 하고 외국 나라 말 공부들 꽤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걸 배워가지고 나가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데 유용하게 써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생활 공간, 생활에서 그것을 하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문 가르친 것도 결국은 식견,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바탕이지 그게 생활용으로 쓰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집을 짓고 한국식의 음식을 먹고 한국식의 복식을 입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방편일 뿐이지 생활 전체 지식이 거기에 몰두되라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동양에 다니면서 여러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동남아시아 어느 쪽에서는 완전히 생활 공간까지 중국화된 나라도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 일본은 오히려 중국화된 공간보다는 일본은 일본식의 집, 한옥은 한국 사람은 한옥해서 자기 집의 집을 해서 중국 집하고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복도 그렇죠. 의식주가 완전히 중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나도 양복을 입고 있죠.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이 양복보다는 오히려 편한 한복을 입고 있는데 그
편한 한복이 왜 좋으냐면 바지도 이게 이렇게 넓으니까 그냥 아무 데고 쭉 우리가 앉기가 쉽거든요. 이게 의자 앉을 때는 이게 좁든 넓은지 관계가 없지만 방바닥에 그냥 착성다리를 하고 앉으려면 이게 좁으면은 입은 바지 때문에 앉기가 거북해요. 그죠? 이게 넓으면 아무 탈 없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생활 공간에 어떻게 맞는 의식주를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거를 염두에다 두고 우리가 한옥 공부를 해보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한옥 얘기를 해도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란서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세네 강가에다가 한옥을 하나 지었거든요. 그런데 한옥의 특색은 지붕에 곡선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죠. 서양 건물은 다 이렇게 내려오는 곡선만 있지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끝에 추녀가 걸린 그 부분은 앞에 처마보다 이거보다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세계에서 좀처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처마에 약간의 곡선을 두는 방법은 한식에서도 한복에서도 의복이 처마가 여기 섬에 이렇게 좁혀 올라가거든요. 그래야 이게 움직일 때 이게 덜렁거리지 않고 행동하는데 쉽죠. 근데 일본식 의복처럼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죠. 이제 그걸 보면은 어떻게 편리를 도모하는 방법까지를 고려하면서 자기 집을 지을 거냐 하는 지혜를 많이 발휘해서 함축시킨 것이 한옥이다.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한옥을 짓는 데는 방에 드나드는 방에다 창호지를 바르거든요. 근데 이 창호지라는 한지는 통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지를 안 바르고 요새 서양식대로 이렇게 문을 맹길고 창을 맹길어 달아놓으면 하루 종일 방 안에